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몸도 마음도 평안하셨는지요? 귀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어르신들께요. 오늘은 정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좀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부쩍 기운이 없다거나 계단 한두 칸 오르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때 있으신가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게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스르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근육 감소라는 게 단순히 힘이 좀 약해지는 걸 넘어서요. 우리 건강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활력을 다시 좀 찾아드리고 또 10년, 20년 뒤에도 꼿꼿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이 근육 건강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 근육이 왜 고약보다 더 중요한지,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운동 실수들은 없는지, 또 이런 음식에도 단백질이 이렇게나? 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숨은 보석 같은 음식들까지 오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정말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어르신들께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이야기가 아이고 이거 참 유익하다 싶으시다면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을 꼭 좀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그 딱 버튼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더 좋은 정보를 중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근감소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량이랑 근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아이고 힘이 좀 없어졌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군요. 듣기로는 근육이 30대부터 줄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 절반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그냥 힘만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요, 첫째로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창고가 줄어드는 것과 같아서요, 쉽게 피곤해지고 활력이 뚝 떨어집니다. 둘째는 몸의 균형 잡는 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냥 휙 넘던 문턱에도 어이쿠 하고 넘어지기 쉬워지죠. 맞아요. 그게 낙상으로 이어지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골절 같은 거요. 그럼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근육이 혈당 조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관리가 더 힘들어지죠. 넷째로는요, 면역세포를 만들고 저장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육이.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혹시 아프거나 다치셨을 때 회복 속도도 더뎌지게 됩니다. 와, 정말 근육이 우리 몸의 뭐랄까 기둥이자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저는 그냥 팔다리 근육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온몸 건강이랑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을 해야 할 텐데요. 근데 혹시 열심히 하는 운동이 오히려 근육을 막 깎아먹거나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인가요? 아, 바로 그 점이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거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 해야지 하는 생각이나 아이고 옛날엔 나도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하는 마음으로 운동하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거든요. 몇 가지 흔한 함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은요. 걷기 운동의 배신이라고 할까요? 물론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죠. 근데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예를 들어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걷기만 하시는 건요. 오히려 근육 손실을 부를 수가 있어요. 네. 걷기만 많이 하는데 근육이 빠진다고요? 네.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에 있는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다른 근력 운동은 안 하시고 유산소 운동인 걷기만 너무 과하게 하시면요. 허리나 무릎을 딱 지지해주는 중요한 근육들이 오히려 약해져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허허, 근육 만들려고 열심히 걸었는데 오히려 근육이 빠질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인데요. 그럼 걷기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걷기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아니면 계단 오르기, 가벼운 물병 같은 거 들고 팔 운동하기 같은 근력 운동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화, 이게 핵심이네요. 또 다른 실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몸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동작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강화한다고 민몸 일으키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많죠. 근데 이게 오히려 허리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허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할 운동입니다. 그 대신에요, 배에 딱 힘을 주고 엎드려서 버티는 플랭크라는 자세가 있거든요. 이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막 뛰거나 점프하는 동작이 많은 운동, 뭐 일부 에어로빅 같은 거요. 이런 건 관절에 충격을 주고 넘어질 위험을 높이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그렇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의외네요. 그리고 그 딱딱한 바닥에서 막 뛰거나 너무 가파른 산 오르는 것도 관절에 무리가 간다고 들었어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바닥은요, 쿵쿵거리는 충격을 그대로 전달해서 무릎이나 발목 관절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심한 등산로는 발목을 삐끗하거나 피로골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쿠션 좋은 신발을 신으시고 흙길이나 운동장 트랙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관절 부담이 적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내가 혹시 하고 좀 뜨끔하시는 어르신들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주의해야 할 운동 실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실수는 내 몸 상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무리하는 거입니다. 아, 이 정도 통증은 참고 해야지 라거나 내가 젊었을 땐 이것보다 더 했는데 하시면서 무리하시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회복 속도가 좀 더뎌지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 충분히 쉬어주는 건 필수입니다. 매일 막 고강도로 운동하시는 것보다 하루 운동하면 하루 이틀은 좀 쉬면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아, 그리고 스트레칭 하실 때도요. 막 반동 주면서 튕기거나 목에서 우두둑 소리 내는 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육 다치거나 뼈에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부드럽게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지그시 늘려주는 게 안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운동 시작하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분하고 상담하셔서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하고 종류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군요. 운동 방법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자세 있잖아요. 이것도 근육이나 뼈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요. 어떤 자세들을 좀 피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자꾸 쌓이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팔짱 끼는 습관 있죠. 이게 어깨를 안으로 말리게 해서 거북목을 만들 수 있고요. 또 바닥에 앉아서 다리 포개는 양반다리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는 자세. 이것도 골반을 틀어지게 만듭니다. 짝다리로 서는 것도 골반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자세는 목이랑 허리에 부담을 주고 소화도 방해합니다. 아이고, 저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해요. 앉으실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허리를 딱 기대시고요. 주무실 때는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눕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까지 신경 써야 근육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근육을 만드는 재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단백질인데요. 어르신들은 이 단백질을 젊은 사람들보다 더 챙겨 드셔야 한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나이가 드시면 식사량도 줄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단백질 섭취를 좀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왜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도 줄고 소화 흡수 능력 자체가 떨어져요. 그리고 흡수한 단백질로 근육을 만드는 효율, 그러니까 근육 합성 능력이라고 하죠. 이거 자체도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양이 적어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하는 거군요. 그냥 똑같이 먹으면 부족하겠네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충분할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어르신의 경우에는요. 하루에 자기 몸무게 1kg당 1.0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 정도는 드셔야 하는 거죠.
만약에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하면 1.5g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에요. 60g에서 72g,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단백질 식품,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한 6g 정도 들었다고 보면 그럼 하루에 계란을 10개 이상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아이고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계란이나 고기 말고도요, 단백질 함량은 높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부담 없는 그런 숨겨진 보석 같은 식품들을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아니 이런 음식에 단백질이 이렇게나 많았다고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떤 음식들인가요? 귀가 솔깃해지네요. 첫 번째 수분 보석은요, 바로 황태 또는 북어입니다. 이 말린 황태 100g에는요, 단백질이 무려 75g 이상 들어있습니다. 네, 100g에요? 75g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삶은 달걀 12개 분량하고 맞먹는 양이에요.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맨날 국물만 홀짝 먹고 건더기는 잘 안 먹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죠. 황태는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져서요,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위가 좀 약하신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그리고 간 해독에 좋은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라는 것도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황태국 드실 때는 국물만 드시지 마시고 그 건더기를 꼭꼭 씹어서 단백질까지 알뜰하게 챙겨 드세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쌀뜨물에 잠깐 불렸다가 끓이면 더 부드러워지고요. 무하고 같이 끓이면 소화에 더 좋습니다. 단 나트륨 섭취는 주의해야 하니까 간은 좀 싱겁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야, 황태 건더기. 오늘부터 꼭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추천 식품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두부입니다. 두부 100g당 단백질은 약 9g 정도인데요. 이게 양은 황태보다 적지만 무엇보다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또 뼈 건강에 좋은 이소플라본까지 풍부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콩 자체가 원래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춘 아주 좋은 단백질원이잖아요. 두부는 정말 착한 식품이네요. 그쵸? 찜으로 먹어도 좋고 조림, 찌개,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자주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단단한 두부가 좀 더 단백질이 많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판두부, 모두부가 순두부나 연두부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즘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병아리 콩입니다. 이름도 참 귀엽죠. 병아리 콩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삶은 병아리 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0g 가까이 들어있고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변비 예방이나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밥에 넣어서 같이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조림 같은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미리 좀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꺼내쓰기 편리합니다. 황태, 두부, 병아리 콩. 정말 의외면서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네요. 이런 좋은 단백질들을 그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먹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좋은 재료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몇 가지 핵심 비결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요, 단백질은 3끼에 나눠서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하고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은 한계가 있어요. 보통 한 20g에서 30g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때 고기 반찬으로 막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계란이든 두부든 생선이든 살포기든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챙겨 드시는 것이 근육 합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밤사이에 자는 동안 근육 분해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아, 아침 식사가 근육 지키기에 그렇게 중요하군요.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옛말이 단백질 섭취에도 딱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둘째는요,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바로 류신이라는 건데요. 이 류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신은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딱 보내는 아주 중요한 열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류신은 유청,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죠. 육류, 생선, 계란, 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황태, 북어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류신이라는 스위치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네, 셋째는요. 단백질 흡수와 활용을 돕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 대사를 돕는 비타민 B군, 이건 달걀 노른자나 녹색 채소, 현미 같은 데 많고요. 또 뼈 건강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비타민 D, 이건 햇볕을 쬐는 게 제일 좋지만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에도 들어있죠. 그리고 칼슘, 우유나 치즈, 뼈째 먹는 생선에 많고요. 그리고 장 건강을 도와서 영양소 흡수를 높여주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군요. 그럼 혹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에 든 카페인, 그리고 술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식사하고는 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고요. 짠 음식도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칼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끝나고 바로 단백질을 먹어야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신 후에는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단백질, 예를 들면 삶은 계란 한두 개나 두유 한 팩 정도, 그리고 약간의 탄수화물, 바나나 반 개나 고구마 작은 것 한 개 정도를 함께 섭취하시면 손상된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걸 기회의 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아이고 나는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나 콩 먹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화력이 약하셔서 단백질 식품 섭취 자체가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요, 단백질을 이미 소화되기 쉬운 아주 작은 단위, 즉 아미노산 형태로 만들어 놓은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소화 과정 없이 바로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근육 회복이나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고요. 특히 신장이나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하고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네요. 자, 오늘 정말 근육 건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꼭 근력 운동을 같이 하고 둘째, 팔짱 끼거나 다리 꼬는 나쁜 습관은 버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셋째, 가장 중요한 단백질을 세 끼에 나누어서 내 몸무게에 맞게 충분히 그리고 오늘 배운 황태나 두부, 콩 같은 다양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 이게 핵심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실천하시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갑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얼마든지 건강 수명을 늘리시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기시는 그런 활기찬 노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내일 아침엔 이걸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 혹은 그래, 내일부터 이 운동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마음 먹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결심과 실천 하나가 바로 어르신들의 빛나는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신 어르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